네,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과 이 각각의 언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번역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해 볼까요? 먼저 영어로 클라이언트는 고객을 의미하네요. 그렇다면 서버는 무엇일까요? 제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도 여기 밑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뭔가 서버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구글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에 대해 한번 검색해 봅시다.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하면 위키백과가 나오네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이 문서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서비스 요청자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자원의 제공자인 서버 간의 작업, 이렇게 나옵니다. 요청자는 클라이언트고 제공자는 서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면 컴퓨팅에서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또는 서비스 요청을 위해 필요 인자를 서버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제공하며 서버로부터 반응되는 응답에 사용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보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고 또 반응되는 응답을 사용자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는 무엇일까요? 네, 먼저 서버는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들처럼 생겼습니다. 서버의 의미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정리해보자면 이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고 서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만든 PPT를 한번 보실까요? 자, PPT를 보면 네트워크, 즉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컴퓨터 두 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파일을 요청합니다. 서버로요. 그러면 서버는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파일을 찾아서 응답하겠죠. 이것은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1대1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고요.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 대 한 대의 서버로도 동작합니다. 똑같이 네트워크상에서 한 대의 서버만 존재하고요.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컴퓨터가 헬로라는 정보를 옆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서버 없이 단독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정답은요, 한 컴퓨터가 이 서버에게 헬로라는 정보를 보내면 서버는 그 정보를 다시 다른 컴퓨터로 보내야 맞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드 언어가 무엇이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에 클라이언트 서버 랭귀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웹사이트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제목이고요. 쭉 내려보면 이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 하는 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it processes the user input. 이 말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displays the requested page. 요청된 페이지를 보여준다, 표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structure web applications. 이거는요 웹 애플리케이션 구조인데요. 저도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 서버 사이드가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interaction with server's storage.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와의 상호작용 이런 뜻이고요. 다음은 interaction with database. 데이터베이스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querying the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요청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encoding of data into HTML. HTML로 데이터를 인코딩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이요. operations over database like delete, update. 삭제나 업데이트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서버 사이드 언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PHP, ASP.NET, C++, Java, JSP, Python, Ruby on Rails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 밑에 내려다보시면 첫 번째로요. makes interactive web pages. 상호적인 웹페이지를 만든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make stuff work dynamically. 이거는 스타프를 즉 요소를요 동적으로 작동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interact with temporary storage. 이 temporary storage는 아마 세션 스토리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션 스토리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works as an interface between user and server.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동작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거는 send request to the server.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trieval of data from server. 서버에서 데이터를 검색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interact with local storage. 로컬 스토리지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죠. provides remote access for client server program.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에 원격 액세스를 제공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 VBS 스크립트, HTML, CSS, AJAX, jQuery 등등이 있습니다. AJAX랑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과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단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문서 작성 언어인 HTML과 또 디자인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 CSS를 먼저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HTML과 CSS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업로드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과 그 언어들에 대한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